제가 최근에 채널에 업로드한 책이 작가의 목소리란 책인데, 그 책을 쓴 작가님을 그 전에 다른 책으로 먼저 접하고,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두 번째 책으로 그 책을 이번에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가로서 글쓰기와 책 내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쓴 에세이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써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를 다들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는 방법에 대한 책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빨리빨리 작가 되는 법, 빨리빨리 글 쓰는 법, 5분 안에 한 문단 완성하는 법, 한 달 안에 작가 되는 법, 뭐 1년 안에 에세이 쓰는 법, 다들 그렇게 빨리빨리 글 쓰고 빨리빨리 인기 많아졌다 빨리빨리 죽고 싶냐는 거예요, 거기 에세이. 아, 그분 참, 예,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예. 다들 그렇게 뭐가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냐, 빨리빨리 죽고 싶냐고 거기다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근데 사실 지금 책들이 한 번도 중세를 찍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도 사실 저희를 보면서 그 생각하잖아요. 아니, 문희정 말이야. 이 내용 사실 맨날 이 두 사람은 별거 아닌 수다라고 얘기하지만 듣고 있으면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하게 되고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나름 괜찮은데 사람들이 참 왜 이렇게 모르지? 음, 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뭔가 좀 이 사람이 참 진국이어서 또는 음, 진실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맞아,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내심 그분은 그래도 이렇게 글을 잘 쓰면 좀 늦더라도 그럼요. 결국 빛을 보는 날이 있겠지. 응, 그럼.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니까. 그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웬만한 그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응,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게 결국은 핵심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요즘 연예인들 보면 짠한 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20대면 다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10대에도 연예인 애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얘 되게 생각 바르네. 똑바로 응, 자랐다라고 싶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참 그 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응, 실질적으로 그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형성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럼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우리는 대학을 그냥 졸업하고 일반인이었다가 저기 열심히 취업 준비해가지고 방송사에 들어갔잖아요. 응, 그 생활에 한 몇 년 딱 접어들면은 약간 현실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 하도 그런 애들 틈에서 살다 응, 보면은. 맞아, 그러니까 맞아. 실제로 아나운서 애들이 받는 월급을 보면은 그냥 월급쟁이들하고 똑같아요. 응, 뭐 대기업 수준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이 너무 화려한 바닥이다 응, 보니까 그리고 왠지 결혼을 돈 많은 남자랑 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는 응, 거야, 아나운서들은. 응, 응, 그래서 얘들이 소비 습관만 이때만큼 되고 그래서 보면 주변에 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당연히 돈 많은 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응, 생각하는 거야. 그걸 응,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 지 월급으로는 그거 못 맞춰요. 맞아. 근데 그거 맞추려면은 밖으로 행사를 막 엄청 뛰어야 응. 되거든가. 그게 근데 또 그렇게는 또 현실이거든요. 안 근데 되니까. 그거 안 되잖아. 안 응, 되니까 계속 돈 많은 남자 만나려고 선을 본다든지. 응, 방송에 나와서는 되게 반듯하고 지적인 척 연기할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제정신 박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 환경 자체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머리가 굵어서 들어간 아나운서 애들도 그 지경인데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바닥에서 계속 나고 자라야 되는 애들 입장에서는 10대 때 성공하고 20대 때 성공하고 저는 이게 결코 그들의 삶 전체로 보면은 맞아. 좋은 게 아닌 좋은 게 거야. 아닌 것 결코 같아요. 좋은 게 아닌 거야. 어, 예.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방송 바닥에 들이는 거에 대해서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반대. 저도 싫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아이가 뭐 아무리 정말 재능이 있고 끼가 너무 많아서 뭐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얘가 언젠가는 만약에 연예계 쪽으로 나갈 팔자야 이래도 저는
그래도 넘들 하는 중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대학교도 한번 가보고 그렇지. 그러다 나중에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빨리 발은 안 들였으면 좋겠어. 그래 나는 요즘에 조그만 애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트 부르면서 막 끼 부리잖아요. 전 너무 싫어요, 솔직히. 저는 그거 보면 딱 너무 징그러워요. 미안하지만 진짜 싫어요, 예, 저는. 징그럽고 약간 어떤 느낌 드냐면 우리가 왜 북한에서 애기들 모란단, 웃으면서 이거 하잖아. 음, 그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거부감 들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서양인들이 보면 한국은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 보면 되게 일본 예능 봐도 쟤들은 왜 저래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예능이나 아이돌을 봐도 약간 그 느낌이라는 거야. 특히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남자 그룹 같은 경우에도 BTS처럼 창작이 가능한 맞아.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네가 창작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 그 뮤지션이 어때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 철학이 있는 애들은 사실 드물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서 딱 공장에서 찍혀서 나오는 것처럼 기획사에서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기괴하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북한의 그 어린애들 볼 때 또 일본의 이상한 예능을 볼 때하고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 모르겠어. 부모들은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저렇게 나가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 게 잘한다. 근데 잘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부모가 너무 무책임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하는 게 심지어 한 명이 그런 애가 있을 때는 아이고 신기하다 이건데 거기 그런 애들이 수두룩빽빽해. 그러면 걔들 사이에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 어린 나이부터 내가 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더 인기 많아야 되는데 더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바닥에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좋아서 내보내는 거겠죠? 그렇겠죠? 너무 우리 애가 자랑스럽고 막 그런데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방송국 일을 안 했으면 만약에 우리 애가 너무 잘생겼어 막 누가 봐도 막 뭐 아역 모델 시켜 막 이럴 정도로 엄청 잘생겼어. 근데 난 방송 쪽 아무것도 몰라. 내보내보고 싶었을까? 그렇겠죠. 그런가?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TV조선이 되게 애들을 상품화하는데 저는 사실 안 보거든요. 그런 프로. 근데 제가 너무 이걸 싫어요, 아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 피드에 보면은 제가 무작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막 뜨는데 맞아. 약간 소름이야. 음. 우리나라의 그 아이가 그 트롯을 그 어린아이가 교태를 부려요. 맞아. 나 너무 소름 끼치는데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야? 근데 그 옆에 북한 애들이 공연하는 게 동시에 떠. 근데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 너무 소름이 끼쳐요. 예. 맞아요. 너무 과해요, 요즘은. 어느 정도여야지. 저희 남편이 광고 쪽에 있잖아요. 음. 처음에 광고를 제작 기획하는 회사를 다닐 때 이제 광고 촬영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광고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전에 해줬던 얘긴데 이렇게 공익 광고나 공공기관 광고 같은 거 보면 항상 심심치 않게 아이들을 데리고 등장하는 씬 중에 하나가 푸르른 초록들판에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우르르 뛰는 그런 정도의 느낌 있죠. 그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한 열댓 명 정도 모아놓고 단체 씬을 촬영하는 게 있으면 엄마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애가 몇 번째에 서느냐에 엄마들이 사활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우리 애가 얼마만큼의 비중과 얼마만큼의 크기로 잡히느냐. 이거에 진짜 엄마들이 너무 사활을 걸어서 저희 남편도 젊을 때부터 자기는 너무 치가 떨렸대요. 그 광고 모델계의 엄마들의 극성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촬영하는 것도 솔직히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눈물도 짜게 하고 그렇지. 웃게 하기도 하고 진짜 그 땡볕에서 몇 시간을 달려야 하기도 하고 그치. 계속 네, 반복해서 실내 촬영을. 촬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보면 진짜 100명, 1000명을 찍으면 아, 얘는 나중에 뭔가 되겠다 싶은 애들이 한두 명씩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즐기고 본인이 모니터를 하고 이러는 아이들이 가끔 하나씩 있는데 대부분은 엄마 욕심이 이제 99%다 음, 보니까 보고 있으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연기를 못하면 엄마가 막 다그치고 혼내고 막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잘 나오게 막 광고 감독님한테 막 잘 보이고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너무 세게 조명을 받으니까 저희 남편 말로는 눈도 금방 나빠지고 애들이 나빠져요.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음, 그래서 키가 안 크는 걸 아니까 엄마들이 또 성장 호르몬 주사를 그렇게 맞힌대요. 음. 키 키우려고. 그 내가 뭐야 애가 무슨 식물이야 뭐야 동물이야 뭐야. 아, 근데 진짜 애완동물 네 같다. 그렇게까지 극성을 들여서 애를 스타를 만들려고 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전 진짜 놀랐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실제로 그런 광고 모델계는 아역 배우 시키는 엄마들, 광고 아역 모델 시키는 엄마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진짜. 근데 뭐 꼭 부모 욕심이 아이 망치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볼 수 있는 그렇긴 거라서, 하지. 사실. 예, 아유,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소름 끼쳤어요. 부모가 내가 너한테 내 노후 자금 투자하고 있으니까 너 무서워. 나중에 진짜 무서워. 나한테 복리이자 쳐서 갚아. 막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무서워. 애한테 계속 그걸 주입시키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키울 거예요. 분노가 쌓일 것 어, 어느 같은데. 시점 딱 되면 나한테 누가 하라고 그랬어? 왜 나 낳았어?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난다고요. 그러면 음,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너무 예상되는 예. 그니까. 아,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을 텐데, 아이가. 그러니까 현타 오는 순간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예. 아, 소름. 예. 음. 그래서 진짜 정말 그거 천송이 대사라고? 별에서 온 그대? 뭐가요? 뭐가, 어떤 대사가요? 그러니까 거기 저 글을 안 봐서 몰라요. 별에서 온 그대도 천송이라는 그 예. 전지현이 한 역할. 그 배우가 네. 어릴 때 엄마 욕심으로 배우가 된 케이스거든요. 아, 그렇구나. 응,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예,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가을 타나바를 주제로 해놓고서는 왜 여기까지 주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 우리가 그 얘기 하려고 그냥 자기가 그냥 탄탄히 아, 쌓아와야지 아, 중요한 아, 네. 거다. 책 얘기하다가 응, 빨리빨리 얘기하다 응, 여기까지 응, 왔구나. 응.